자, 오늘 이제 진행을 할 때는 154쪽이죠. 맞죠? 154쪽에 전번 주에 기초 쌓기 했어요. 기초 쌓기에서 그 뭡니까? 기초를 그 벽돌 맨 밑에 너비 그 2t 이상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런 내용들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 154쪽에 2번이네요. 처음이니까 한번 154쪽. 자,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에 대한 얘기. 네 쌓기. 자, 네 쌓기. 그래서 어떻든 여기 벽돌 쌓기에 대한 것들이 있죠. 전부 있죠.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때까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쭉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쌓기는 자, 우리 여기 그림도 있지만은 자, 이게 벽면이다 이런 얘기예요. 벽면에서 이렇게 나오게 쌓는 겁니다. 자, 여기 벽이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쌓는 거. 그래서 책의 그림에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벽면에서 저렇게 나오게 쌓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네쌓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쌓기에서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한 켜, 저 그림에 보면 요 이렇게 나온 게 요것도 하나잖아요. 요랬을 때 나오는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8분의 1b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수치도 잘 알아야 됩니다. 8분의 1b라는 거는 자 우리 그죠 벽돌이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요 길이에서 우리가 그죠 우리 이게 또 반을 자르면 반토막이라 그랬고요. 자 여기를 자르면은 자 얘는 7호 토막, 얘는 2호 토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8분의 1b니까 요 그죠 8등분해서 요 정도. 그러니까 요게 벽돌의 길이라 그러면 요만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8분의 1이 더 나오면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켜가 있는 데는 두 켜가 있을 때는 자 이게 얼마로 한다고요? 4분의 1b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벽면에서 최대로 쌓을 수 있는 것, 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하는 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네쌓기가 2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수치 8분의 1, 4분의 1, 2b.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쌀재, 이게 네쌓기를 할 때, 자, 우리 벽돌에서 네쌀 때, 자, 이렇게 마구리 쪽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길이 쪽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네싸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싸야지. 그죠? 자, 그래서 마구리 쌓기에서 네쌓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 게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변에 나와 있고요. 자, 그 그림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1b, 4분의 1b, 최대 2b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니은에 보면 네쌓기 는 마구리 쌓기로 하는 것이 강도상, 시공상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네쌓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밑에 보면 원모 쌓기가 나오죠. 자, 원모 쌓기는 이렇게 네쌓기를 했는데 얘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눕힌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저 보면은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벽돌을 자, 이렇게 돼서 요 각도가 얼마로 하는 거다? 45도로. 자, 요것도, 자, 요렇게 했을 때, 이렇게 45도가 되게끔 해서 쌓는 거를 원모 쌓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네쌓기를 할 때 45도 각도로 모서리가 면에 나오도록, 자, 이렇게 쌓는 거.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원모 쌓기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는 것들을, 자,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에 보면은 4번 영농 쌓기. 영농 쌓기도 한번 나왔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영농 쌓기는 뭐야? 자, 이렇게 이게 벽이다 이러면은 벽에 구멍을 뚫는 거. 우리 이런 것도 많이 이런 데 가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뚫려 있어요. 자, 이제 좀 이렇게 어떻든 장식용으로 하는데 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뚫든지 이렇게 뚫는 것, 구멍을 뚫는 거를 뭐라 그런다? 영농 쌓기라고 한다. 그래서 영농 쌓기 얘기하면은 구멍.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구멍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보면은요. 공간 쌓기에서 이중벽으로 쌓는 거. 자, 이것도 최근까지 나왔잖아요. 자, 우리 이중벽에서 지금에서 공간 쌓기. 공간 쌓기는 자, 중간에 공간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는데 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중으로 쌓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쌓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쌓아갖고요. 자, 그러면 이 공간 쌓기 이게 얼마로 하느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기본서 같은 데마다 다 다르고 수치가 다 좀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0.5b. 0.5b면 얼마입니까? 90mm입니다. 그죠? 0.5b가 우리 90mm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하로 쌓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쌓는 게 아니고 간격을
간격을 공간에 쌓기를. 그래서 보통 뭐 50에서 60mm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쪽이 외부고 이쪽이 이제 내부라고 보면은요. 자, 우리 어떤 언급이 없을 때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이 외벽이 뭐라 그랬어요? 주벽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자, 이런 얘기. 자,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언급이 없을 때는 얘가 주벽체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기역서부터 보면은 자, 방습, 단열, 방음의 효과가 있고 주목적. 이것도 옛날에 이제 이게 한번 나왔던 거죠. 자, 주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방습이다. 자, 요 얘기. 자,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단열, 방음 이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습,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기억의 그저 끝에 말도 좋습니다. 이때 방습층은 고온축 벽체의 하부에 든다 그랬죠? 저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이게 저 지면이다. 자, 우리 지면이다 이렇게 보면은요. 지면 밑으로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내쌓기 일제 저기 기초 쌓기 일제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 습기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부라 그러니까 이런데 자, 그래서 요런 데에다가 비닐을 하나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 방습층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방습층 이런 거 설치할 때 실내 고온축입니다. 실내 고온축 하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구체적으로 또 이제 우리 방수공사 오늘 이제 시간이 되면 방수공사도 할 텐데요. 방수공사 가면 또 거기 가서도 이제 그 방습층 얘기를 하는데 지면에서 약간 위쪽이라고 돼 있어요. 이쪽 약간 위쪽인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도 이 정도 높이. 100에서 200mm 높이의 자, 요런 게 여기 저런 것들이에요. 요 높이가 요 정도 되는 데다가 방습층을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 말.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방습층은 고온축 벽체의 하부에 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이 내부라 그랬죠. 이쪽이 고온축이란 말이죠. 자, 이쪽에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지금 얘기한 대로 공간의 너비는 자, 어떻게 된다? 0.5b 이내로 한다. 자, 그다음에 디귿에 보면은요. 벽의 연결은 긴결철문.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또 눕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하고 얘 사이를 갖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또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긴결철물 또는 연결철물이라고 한다. 자, 이런 말들. 자, 이런 걸로 해서 자, 우리 딱 고정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보면 이제 배수구멍도 만들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미음에 보면 내력벽의 두께는 유리한 한쪽 벽 두께만을 산정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 벽 두께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게 주벽체란 말이죠. 그럼 그 두께를 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비읍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시읒 같은 거 그냥 뭐 참고로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내용들이 우리 지금 자, 공간 쌓기 이중벽에 대한 얘기 자, 봤고요. 자,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자, 156쪽에 보면은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6번도요. 층단 떼어 쌓기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층단 들여 쌓기. 얘도 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다 나왔던 겁니다. 골고루 가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우리 자, 벽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뭐냐 하면은 층단 들여쌓기.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자, 벽돌 이렇게 쭉 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 우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오늘 이거 다 쌓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다 못 쌓을 때는 어떻게 내일 또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쌓아서 여기까지 그냥 쭉 쌓고 요 위에를 남겨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에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남겨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싸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일인데 물러 싸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통줄눈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하루에 벽을 동시에 쌓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이어서 쌀 때, 자, 이럴 때는 통줄눈을 피하기 위해서 또 무슨 식으로 한다고요? 우리 자, 그래서 계단식. 자, 이런 게 자, 그래서 요 말 층단 떼어 쌓기 또는 들여 쌓기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 뭐냐면, 다음날 물려쌓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계단식으로 남겨놓는다라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남겨놓는 거를, 자, 우리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연속, 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속이 될 때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켜, 걸음, 들여쌓기. 얘랑 같이 보는 겁니다. 켜, 걸음, 들여쌓기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뭐야? 자, 지금 요, 그 오른쪽 그림과 같죠? 이렇게. 자, 우리 여기 같은데, 모서리 같은데, 여기 할 때,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쭉 싸면 통줄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엮어지게끔, 지금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끔,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켜, 결름, 하나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걸러서 싸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쌀 때 여기 이렇게 그죠? 만물 이렇게 싸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통줄눈이 안 되고 튼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죠? 다음날 물려 쌓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6번하고 7번 밑에 그림 있죠? 왼쪽은 계단식으로 싼 거고요. 자, 오른쪽 거는 걸룩 그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된 거. 자, 그래서 자, 그 두 가지 또 이제 우리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 아치쌓기. 아치쌓기는 우리 이제 기초편에서 저기 그죠? 맨 처음에 우리 총론에서 했단 말이죠. 했는데도 여기서 또 한 번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아치쌓기도 여러 번 나왔죠. 최근에는 이제 많이 나와서 좀 덜 나오는 편인데, 자, 우리 아치쌓기라는 건 자, 이렇게 싼다라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벽돌을 갖다가 자, 이렇게 쌓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벽돌, 이게 벽입니다. 벽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싸는데 만약에 얘를 저 위에다가 바닥을 할 때 얘를 바닥이든지 뭐 이렇게 씌울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하중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게 우리 처진다 그러죠. 처지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뭐는 특히 우리 조족식은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이렇게 안 무너지게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자,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런다? 아치쌓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그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자, 이런 식으로 쌓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벽돌을 갖다가, 자, 모양이, 자, 요런 모양이 다 우리 이형 벽돌이라고 전번주에 배웠는데, 자, 이렇게 여러 모양이 다른 것들로 해서 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넣어서 쌓는 방법. 우리 이걸 갖다가 우리 아치쌓기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아치쌓기를 하면 자, 이렇게 하중을 받으면 자, 요거 경사가 져 있어요. 벽 여기 특히 여기에. 그러니까 경사가 져 있으니까 하중을 받으면 이렇게 밑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경사가 졌으니까 이렇게 쭉 밀면 옆으로 밀립니다. 힘이. 그래서 힘이 이런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다 모양이 경사져 갖고 이런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이 뭡니까? 화살표가 양옆으로 이렇게 되는 건 자, 이거 무슨 역이에요? 인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인장력이 작용을 해서 쭉 이렇게 서서 이쪽에는 자, 이런 힘이 작용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또 이 힘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뻗팅기는 이 힘이니까 자, 얘가 뭐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압축력이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아치쌓기는요. 아치쌓기는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서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구조를 아치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또 얘기지만 조족식 구조나 자, 우리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 얘기했죠. 자, 뭐라 그랬습니까? 압축력에는 그죠? 강하고요. 인장력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축력 이런 것들은 튼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아치쌓기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자, 우리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아치 싼 것들 옛날 우리 고성들 보면 지금도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동그라미 8번에 보면 자, 최근까지 그냥 꾸준히 나왔죠. 22회 때도 나왔네요. 아치 구조는 수직 하중으로 인한 인장력을 아치 축선에 따라 양쪽으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받게 한 거예요? 압축력. 자, 압축력을 갖다가 또 여기서 이제 지압력이라는 말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압축력, 직접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직압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장력이 두 번째 줄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말들도 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개구부가, 자, 그러니까, 자, 우리 개구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이나 문, 그죠?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개구부라 그러는데, 아무리 작아도 아치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니까 개구부근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아치 쌓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자, 그 다음에 니은, 줄눈은 모두 중심에 향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중심에 여기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줄눈이 같다라는 얘기고요. 자, 디귿번이 최근에 나온 지문입니다. 자, 1m 이하 이상일제는 활원아치. 자, 그러니까 요거, 자, 요 지문 나왔던 거. 자, 그래서 우리 기준이 1m 이상일제는 자, 이런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활원아치라 그럽니다. 자,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적은 거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어떤 개구부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아치 쌓기를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평아치 또는 평아치를 쌓습니다. 자, 요거. 자, 그래서 적은 것들은 평아치니까 얘는 활원아치고요. 자, 평아치는 자, 이런 겁니다. 수평으로 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돌의 모양이, 자, 벽돌의 모양이 좀 다른 거를 넣은 겁니다. 다 각각이. 그러면 하중이 받으면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장력이. 그러면서 눌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자, 요 디귿의 짐은 폭이 1m 이상일 때는 활원아치가 원칙이고 1m 이하일 때는 수평아치 또는 평아치를 한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치의 종류는 자, 이제 우리 지금 A번이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건데 B, C번이 이런 게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보고 뭐 다음에 또 뭐 기회가 있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종류가 이런 게 있다 정도 보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참고해 보면은 아치는 홀수로 구성되고 맨 꼭대기 돌. 자, 지금 여기서 여기 중간에 있는 돌. 그냥 이것도 그냥 우리 그냥 가운데니까 이맛돌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 그냥 참고 정도 그냥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블록은 아치 쌓기가 블록 이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요. 우리 지금 여기 벽돌이죠. 벽돌에는 아치 쌓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 그 블록에 가서는 인방 블록으로 합니다. 인방 블록 이제 그때 가서 하자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만 알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림이 지금 이게 힘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를 갖다가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반원아치 있고 그 가운데 보면 평아치 있죠. 이렇게 평아치가 수평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힘이 그래도 옆으로 전달이 돼 갖고 밑으로 벽으로 해서 가는 거.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은 창태 쌓기가 나오는데 이 창태 쌓기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갖고 안 나올 줄 알아서 진짜 제가 책에서 이제 뺄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저 요번에 나왔어요. 요번 23회 때, 기억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책을 이렇게 하면서도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다 보면은 우리 다른 과목도 뭐 그럴 거예요. 다 골고루 나온단 말이죠. 돌아가면서. 많이 나온 것들은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덜 나오고 안 나온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 쌓기가 처음 올해 나온 겁니다. 처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창대 쌓기를 이제 보면은요. 기사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쪽엔 처음 나왔는데 창대 그러면 이 창대라는 게 뭐야? 창문 밑을 얘기합니다. 창문 밑을 갖다가 우리가 창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창문 밑을 갖다가 거기 쌓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 사진이 있죠?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자, 얘가 창문입니다. 자, 여기 벽이고요. 자, 그냥 이렇게 딱 그리자. 벽에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 밑에 여기 벽돌을 쌓는 거. 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창대 쌓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대 쌓기 이런 건 이제 우리 조족식 구조 가보면 알지만 왼쪽 그림 같이 이렇게 벽면에서 조금 나오게 싼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 벽면에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싼 겁니다. 좀 더.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싼 거를 왼쪽에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이거 창태 쌓기 보면 빗물을 흘려내린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경사지게에서 이렇게 싼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뭐야? 여기 이제 빗물이 떨어지면 이걸 갖다 흘려내린다라는 거죠, 일로. 여기가 벽이에요. 벽인데 이렇게 흘러내린다. 이런 얘기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끊기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빗물이 이렇게 해서 쭉 흘러내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흘러내리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흘러내린다. 이쪽 안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쪽 안쪽.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여기서 떨어지는 거를, 모서리에서 떨어지는 거를 물 끊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 끊기를 해서 하부, 그러니까 빗물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야. 여기 벽은 그래서 여기를 보호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요만큼 나와갖고 뭐 이게 보호가 되겠습니까? 빗물이 뭐 이렇게만 떨어집니까? 이렇게도 뭐 오는데, 어떻든 자, 이렇게 해서 창태 쌓기는 어떻든 목적이 이겁니다. 모양도 멋있게 하는 것도 뭐 장식적인 역할도 있지만, 어떤 빗물을 흘려내리고 물 끊기를 해서 하부 벽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창태 쌓기다. 자, 이러면서, 자, 요 기억에서부터 이 지문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기억해 보면, 우리 기억해 보면 창대 벽돌은 윗면을, 이거 경사진 거 이거 다 얼마라 그랬어요? 15도. 여기 창대 쌓기는, 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15자가 엄청 들어갑니다. 15자가. 자, 그래서 15도 경사지게 옆세워 쌓는 거예요. 아까 엄모 쌓기는 어떻게 쌓았어요? 엄모는 45도예요. 그죠? 내 쌓기에서 45도인데 얘는 창대 쌓기는 15도입니다. 또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민 것도. 자, 여기 8분의 1이나 4분의 1이라 그랬죠? 8분의 1에서 4분의 1. 자, 근데 요것도, 그죠? 자, 우리 뭡니까? 네 쌓기에서. 네 쌓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한 켜일째 8분의 1이고요. 두 켜일째 4분의 1이죠. 얘들, 그러니까 얘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또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디귿에 보면, 자, 밑에 그림 보자고요. 내가 이제 작년까지는 그리고 했는데, 뭐 책에 있는데 굳이 그릴 필요도 없더라고요. 자, 디귿에 보면 벽돌의 윗끝에 창문틀. 자, 그 창문틀이 여기 있죠? 창문틀에서 자, 어떻게 된다? 밑에 15mm 정도 들어가게 끼운다. 그러니까 15mm가 들어가는 게 거기 코킹.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뭐냐 하면은, 저 그림에서도 보면은요, 벽돌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이런데 틈새 이런데 뭐를 해줘요? 여기 코킹. 코킹이 뭐야? 실리콘 쏜다라는 겁니다. 그죠? 빗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5mm 정도 들어가게 끼운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리을에 보면 창태 쌓기의 길이. 자, 여기도 그림에 있죠? 1.5b. 자, 여기서부터 창태 쌓기의 길이가 얼마로 한다고요? 1.5b. 그러니까, 자, 1.5, 15mm, 15도. 자, 이렇게 요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자, 미음, 문틀 사이에 모르타르. 또는 코킹 등으로 뭐 한다고요? 방수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죠? 코킹이란 말 써 있단 말이죠. 코킹 이런 게 우리 이제 방수에서 보면 방수에 가서 이제 배우는데 실리콘 쏘는 거를 이런 걸 코킹 작업한다 그럽니다. 그죠? 우리 창문틀 이런데 실리콘 쏘잖아요. 그 틈에 하는 거를 코킹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코킹 어디서 배웠습니까? 코킹.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벼랑간 생각이 나네요. 지금 뭐야? 실리콘 쏘는 거를 방수해서 코킹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코킹이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철골 구조에서 배웠죠? 철골 구조에서.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리벳 작업할 때요. 그죠? 리벳에 밀실하게, 얘를 리벳 작업할 때 얘를 밀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리벳 주변을 두드리는 거. 그걸 갖다 우리 코킹이라 그랬어요. 그죠?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자, 이런 용어들 딱 여기서 또 봤습니다. 어떻든 창대 쌓기에, 자, 요런 내용들이 요번에 기어코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보면은요. 자, 이 문제 한번. 자, 문제들은 어떻든 또 중요한 거 다 풀어보고 가자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 보면은, 자, 우리 20회 때 나온 건데, 조적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1번 보면 공간 쌓기는 벽돌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고 쌓는 거. 그죠? 조금 전에 배웠어요. 이중벽으로 쌓는 거, 공간 쌓기에 별도 지정이 없을지는 뭐라 그랬어요? 안쪽을 주벽체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자, 모르면 안 되고요. 자, 2번은 아직 안 했으니까 조금 그렇고요. 2번, 3번,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그냥 여기서도 조금 이따 보죠. 5번.
내와 벽돌의 줄눈 너비는 별도 지정이 없을 시 가로 세로 6mm. 그죠? 맞죠? 우리 줄눈 일반적으로 줄눈 몇 mm라 그랬습니까? 10mm예요. 근데 내와 벽돌은 몇 mm라고요? 6mm. 자, 요 수치,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조금 이따 보자고요. 조금 이따 좀 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제가 하면서도 여기 수치라,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지문도 있지만 수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치 나오는 거니까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 알아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벽돌 쌓기에 대한 거 봤고요. 이제 9번에 보면 이제 각부의 구조 제한이 그래서 내력벽, 계구부, 자, 그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구조 제한. 자, 이제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우리 이제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자, 구조 제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야? 자, 우리 뭐야? 구조, 우리 지금 구조잖아요.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제한을 한다라는 건 뭐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조족식은 우리 횡력에 약하고 뭐 부동치마에서 균열가고 무너지기가 쉽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쥐라는 겁니다. 규정을 한 겁니다. 이거 어기면은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그런 게 구조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얘가 지금 내력벽의 구조 제한이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대한 거죠. 구조 제한, 이렇게 하라라는 이런 그 내용들이, 최근까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력벽의 구조 제한. 자, 내력벽, 우리 너무 뭐 내력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력벽은 상부 건축물의 하중을 그저 어디에 기초에 전달하는 아주 튼튼한 벽을 내력벽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비내력벽은 상부 건축물의 하중은 받지 않고 자체의 하중만 지지하는 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얘는 그냥 우리 쉽게 아주 튼튼한 벽을 얘기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것들 여기 수치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기역에 보면 2층 건축물에서 최상층, 내력벽의 높이. 자, 하나하나. 자, 여기 기본서에도 있지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상층, 내력벽의 높이. 높이도 제한을 뒀습니다. 너무 높으면 약하니까 몇 미터라 그랬어요? 4m 이하. 자, 이 4m, 자, 우리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최상층 내력벽에, 그러니까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력벽의 길이. 내력벽의 이 길이입니다. 길이 뭐라 그랬어요? 10m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너무 길면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 이제 구조물을, 건축물을 만들다 보면은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조건이 있죠. 만약에 그러면은 10m 이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더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내력벽을 증가시켜라. 내력벽 두께를.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얘를 갖다가 증가를 시키든지 부축벽으로 보강하라 그래 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내력벽 두께를 증가하는 건 뭐 이렇게 두껍게 하라는 거죠. 기존보다 더 두껍게 하면 튼튼해지니까. 자, 이 부축벽 보강이라는 거는 자, 이런 겁니다. 자, 얘가 만약에 벽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대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지지해 주라는 거.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부축벽이라고 한다. 이런 걸로 해주면은 10m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높이, 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내력벽의 두께. 두께에 대한 거. 두께는 얼마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150mm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150mm 그러면, 자, 우리 벽돌에서 보면은, 자, 이 벽돌 보시죠. 자, 벽돌에 우리 치수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러면 길이가 190이고요. 자, 이제 마구리가 얼마예요? 90이고요. 두께가 57이란 말이죠. 그럼 뭐야? 190이니까 얘를 자른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50 이상 하라는 얘기예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잘라갖고 이거 뭐 작업할 적에 자릅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는 돼 있지만 뭐야? 그냥 이거 이상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길이 두께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자, 우리 두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얘기 또 나와 있죠. 벽돌이고, 자, 이제 뒤에 가면 블록도 있는데, 블록도 요거는 같이 보는 겁니다.
벽돌은, 자, 벽돌의 내력벽의 두께는 벽 높이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블록은 벽 높이의 16분의 1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전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지문은 나오진 않았지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벽이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무슨 얘기냐? 내력벽 두께가 벽 높이의 20분의 1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내력벽 높이가 예를 들어서 4m다. 4m면 4000mm예요. 그죠? 4000인데 2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거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200mm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벽 두께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블록 같은 경우는, 자, 그죠? 예를 들어서 벽 높이가 400이다 그러면 얘는 16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계산하면 250, 260이니까 250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돼. 이렇게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주지 않고 벽 높이에 따라서 20분의 1 또는 16분의 1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요런 게, 이런 건 참고로 지금 이해하라고 넣은 거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블록이 더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브로커가. 그러니까 얘는 더 두껍게 하라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벽 두께에 대한 얘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자,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거예요. 바닥 면적. 근데 나중에는 지금은, 오늘은 그렇지만 나중엔 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바닥 면적은 얼마? 80제곱미터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해서 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 게, 자, 우리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서 한번 기본서 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 기역에 보면 4m 있고요. 니은에 보면은 내력벽의 길이가 10m 이하로 하라고 그래 있고요. 이상일제는 부축격으로 보강을 하든지 벽 두께를 증가시켜라. 자, 이 말. 자, 그 다음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얼마? 8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 자, 요 수치 요거, 이런 거 다 우리, 자, 외워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고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력벽의 두께 나와 있죠. 그래서 내력벽의 두께 기역에 보면은요, 바로 위층 내력벽 두께 이상. 그죠? 밑에 있는 게 위에보다 가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나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쭉 나와 있죠. 나오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조족제가 벽돌일 경우에는 조족조입니다. 제가 아니라. 이게 또 오타네. 지금 보이네. 조족조 또는 조족식 구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족조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의 벽 높이의 20분의 1. 그죠? 나왔죠? 그 다음에 블록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16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건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은요,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자, 바닥 면적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력벽에서 이제 여기서 다시 요거에 대한 거 하나 더 보는 겁니다. 자, 내력벽 두께에 대한 얘기인데,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서 4번에서 보면은 이거 이하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지금 이거 이하로 하라 그랬는데 얘보다 요거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이거 이상이면서도 이거보다는 적어야 되죠? 이거 이상일 때.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요거 이상일 때는, 자, 1층 건축물. 지금 우리 기본서에는 저 박스로 해서 놓았는데 1층 건축물은 190mm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력벽 두께를. 근데 2층 건축물은 자, 어떻게 된다? 1층은 290. 그 다음에 2층은 얼마? 190.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뭐야? 얘가 그죠? 1층, 2층 있는데 밑에가 힘 많이 받으니까 1층 두껍게 해주라는 겁니다. 자, 요런 거에 2층 건축물일제. 자, 1층 건축물일제는 지금 190. 그죠? 그러니까 190 두께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요거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조건이 자, 이렇게 될 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서 보면은 조족식 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 표라 그랬죠. 그래서 1층은 190mm. 자, 1층은 290. 그 다음에 190.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우리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지문도 있고요. 자, 리을번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리을번. 근데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토합을 받는. 토합이 뭡니까? 그죠? 토합. 흙의 압력. 그러니까 수평 압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수평력, 횡력을 받는 겁니다. 토합을 받는 내력벽은 조족식 구조로 할 수 없습니다. 왜? 횡력에 약하잖아요. 우리 조족식은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토합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요 수치. 자, 그래서 보면은 토합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m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조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수치도 이거 이하일 때는 벽돌 구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벽돌 구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밑에 또 말도 있지만은,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미음 말도 좋습니다. 마감재는 내력벽의 두께에 삽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두께는 뭐 여기다 뭐 마감을 하기 위해서 미장을 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칸막이벽. 칸막이벽은 비내력벽이잖아요. 칸막이벽일 때는, 자, 얘는 90mm. 자, 요것도 다 지금 우리 얼마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두께가 얼마라 그래서 이거란 말이죠. 190이라고 150 되면 190이란 말이죠. 그냥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 요거 마구리 두께 요거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자, 그래서 내력벽의 구조 제한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요거 보고서 그 위에 자, 우리 158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자, 답은 1번인데 2번 질문 보면 나와 있죠. 조족조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얼마를요? 80제곱미터. 근데 이렇게 수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조족조 내력벽의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된다고요? 10m 이하. 맞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수치 자, 보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은 또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래서 자, 얘 내력벽이 최근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거니까 지금 여기 이외에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그 다음 저 159쪽에 계구부의 쌓기의 구조 제한. 계구부가 또 빵꾸 뻥 뚫린 건데, 자, 얘는 다음 과정에서 보자고요. 자, 너무 많이 다 하면은 우리가 또 얘기지만은 진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보면, 자, 양가로 3번에 보면은요, 테두리보. 자, 이 테두리보도요, 최근까지 지문 하나씩 해서. 근데, 옛날부터 보면은 테두리보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얘가 지금 내력벽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나오면 지문 하나 정도로 해서 테두리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보 그러면 영어는 참고인데 월 거더라 그래요. 거더가 뭐예요? 거더가 큰 보예요. 큰 보.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빔이 작은 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테두리보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얘 좀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영어 참고지만 월 거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예요? 보예요. 보 얘기하는 거예요. 보인데 테두리에 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테두리보라는 건 뭐야? 내력벽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 보를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테두리보라 그러는데, 자, 그거 그려보자고요. 자, 얘가 내력벽입니다. 내력벽해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내력벽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력벽 상부에 여기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보를 설치한 겁니다. 자, 보 자리,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철근 콘크리트 보를 설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좀 입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가 벽이죠. 벽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벽돌 쌓기, 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막힌 줄로 해서 일반 쌓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쌓고, 여기 위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내력벽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 보를 설치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인데 그 위층 올라가면 또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도 이제 거기에 벽에 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자, 그 다음 층이니까 여기는 이제 바닥판이죠. 바닥판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쭉. 자, 그래서 입체적으로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얘가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로 보로 설치한 거. 이걸 갖다가 테두리보라 그래요. 자, 이걸 갖다가 또 이해가 잘 안 가면은요. 자, 우리
우리 벽돌집을 그려보면은요. 2층, 자, 2층 빨간 벽돌집이다 그러면, 자, 2층이죠. 이렇게 이게, 얘가 1층이고 2층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조족식 빨간 벽돌집이 있는데 가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게 될 게 보면은요. 여기에, 여기 사이에, 요렇게 해서 1층과 1층 사이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흰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여기는 빨간 벽돌이잖아요. 여기는 흰색 페인트를 칠한 얘가 테두리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본 거죠. 저 벽을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테두리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테두리보라는 거 이제 봤습니다. 내력벽 상부에 설치한 거고. 자, 그래서 우리 그림 보면 맨 밑에 그림인데, 그림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 설치 목적, 자, 요 지문들이 이런 걸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자, 기억해 보면은 분산된 벽체를 일체로 한다. 자, 얘 지금 우리 얘 약하잖아요. 그죠, 얘가. 근데 얘가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에서 위에서 통으로 된 게 콩 눌러진 거예요. 콱 눌러지니까 얘 튼튼하다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분산된 벽체를 일체로에 연결을 해서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자, 그러니까 얘가 그죠? 쭉 눌러주니까 얘 튼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튼튼한데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산된 벽체를 일체로 해서 자, 하중을 균등하게 또는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말이 옛날에 나왔던 거. 기억의 지문도 나왔던 거고요. 자, 얘가 뭡니까? 이렇게 받는 힘이 횡력입니다. 횡력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수직균열.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수평균열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틀려요. 수직균열. 자, 그러니까 이 횡력에 의해서 자, 그냥 약하니까 자, 이렇게 균열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횡력에 대한 수직균열을 방지해 준다. 왜?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갔는데 자, 여기서 눌러주니까 확 움직이지 못하게 꽉 조여졌으니까 얘가 이거 횡력에 의해서 균열이 되는 걸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균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수평균열은 자, 이렇게 균열이 간 게 수평균열이에요. 근데 이 수평균열은 왜? 얘는 우리 원래 수평균열이니까 얘는 눌러주잖아요. 또 여기서 누르니까 이게 뭡니까? 압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이 균열은 다 커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족식이나 콘크리트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압축력에 강하단 말이죠. 그죠? 압축력에 강하니까 이 수평균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균열이? 수직균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이런 데 보면 이 수평으로 균열이 가고 수직으로 가요. 수평도 문제는 될 수는 있지만 얘에 비해서 수직균열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건축물에 있을 때 수직균열 갔으면 얘가 문제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수직균열을 방지시켜준다.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수직균열 간 걸 이렇게 갔으니까 얘가 이제 뒤틀어지는지 무너질 수 있는데 얘가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통으로 된 게 철근 콘크리트 보호 아닙니까? 딱 눌러주니까 튼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보강블록조 이제 조금 이따 배워야 되는데, 자, 요거는 보강블록조를 배운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런 지문도 항상 있고요. 자, 리을번 보면은, 자, 리을번도요, 이게, 지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시험 문제. 최상층 또는 단층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바닥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 그러니까 최상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층도 맨 위에가 여기가 최상층이잖아요. 여기를 철근 콘크리트 바닥으로 할 때, 이럴 때는 테두리보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된다?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다 테두리보가 다 해놨어요. 안 한 데도 있어요. 보면은 자, 우리 빨간 벽돌질 보면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테두리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지문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테두리보, 지금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주는 것들은 다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하시든가 복습할 때 다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해서 어떻든 자꾸.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테두리보 바로 밑에 개구부가 있을 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개구부는 뻥 뚫린 창이나 문이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자, 여기 문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얘 위에가 꾹 누르고 있으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테두리보가 임방보 역할. 우리가 그냥 계구부, 그 전장에 이제 계구부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하자고요. 여기서 대충. 자, 얘가 벽입니다. 벽에. 자, 이렇게 계구부가 있으면요. 이 계구부가 크면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런 철근 콘크리트에서 이런 걸 올려줍니다. 여기 위에다가도 이런 거를 꾹 눌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얘 무너진단 말이죠. 이렇게 위에 설치하는 거를 임방보라 그래요. 또 임방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멍이니까 얘가 계구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얘가 계구부니까 저 위에 얘가 쭉 눌러주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임방보 역할을 한다. 자, 그러니까 자, 임방이라는 게 뭐예요? 계구부의 윗부분. 자, 이 용어 계구부의 윗부분을 자, 얘를 갖다가 임방이라고. 어떤 그 구멍의 윗부분. 아까 구멍의 밑부분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는 거 얘는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죠? 우리는 창대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이런 거 자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용어를 근데 우리가 모르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창대는 아까 뭐라 해서 창문 밑에다가 설치하는 거. 빗물을 흘려버리고 뭐 물끈길이라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위에는 뭐라 그래? 임방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모자 씌운다 그랬죠, 제가. 모자 씌우는 거 임방입니다. 밑에 되는 거는 턱 밑에다가 되는 건 뭐예요? 창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왔죠? 자, 위에 있을 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보면 자, 요 비읍 말이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아직 여기가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뭐냐 하면은 지금 자, 우리 테두리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철근 콘크리트라 그랬습니다. 그죠? 분명히. 자, 근데 지금 지문은 뭐냐면 목조 테두리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 특색이 있잖아요. 목조가 뭐예요? 나무로 테두리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힘 많이 안 받는데, 그죠? 돈 적게 들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층 건축물입니다. 1층 건축물. 자, 우리 일반적으로 빨간 벽돌집이라 그러죠. 얘 같은 경우 우리 2층 정도예요. 또 조금 더 하면 3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어요. 4층은 없습니다. 제 4층 지으면 위험해요. 네? 자, 그러니까 얘는 1층 건축물만 해당된다. 1층 건축물 중에서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벽 두께가 벽 높이에 얼마라 그래서 얼마? 이런 수치, 이건 아직 이거 이상일제. 지금 요거 이제 아까 수치해서 이게 얼마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께가 얘의 16분의 1 이상일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벽 길이는 얼마? 5잖아. 5, 요거의 반. 5m 이하일 때. 이럴 때는 요걸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m, 벽 길이 5m 나왔는데, 아까 뭐야? 내력벽 있죠? 내력벽은 몇 미터 이하로 하라고 그랬어요? 10m.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 이런 게 자꾸 지금 외우면 좋지만 또 잊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테두리보, 목조 테두리보에 대한 자, 요 지문도 자, 우리가 봤습니다. 자, 다 한번 읽어보면 1층인 건축물로서 벽 두께가 벽 높이의 16분의 1 이상이거나 벽 길이가 5mm 이하일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 목조 테두리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테두리보의 구조 제한이 나오는데요. 자, 얘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는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니까 더 안 나오는데, 자, 우리 여기서 얘가 테두리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가 뭡니까? 그럼 자, 요걸 갖다 우리 전에도 했죠. 이게 춤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갖다가 너비라 그런단 말이죠. 너비. 그죠? 그래서 너비. 또는 폭이라고도 하고. 폭, 너비. 같이다. 춤은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춤이라는 말, 너비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우리 시설거론에서는. 이 폭이 얼마냐 이러는데 너비. 똑같은 말이에요. 얘 높이를 춤이라 그런단 말이죠. 자, 이런 용어. 자, 이랬을 때 이 높이가 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도 너비도 이거 이상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죠? 벽 두께. 얘가 벽 두께입니다. 자, 얘 지금 요게 벽 두께입니다. 벽 두께에 얼마 이상으로 하라고요? 1.5배. 자, 그러니까 얘 춤은 어떻게 된다? 그냥 1.5t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는 또 이렇게 돼 있죠. 아예 수치로도 정해졌습니다. 뭐라고요?
300mm, 30cm, 300mm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1층일 때는 뭐 그렇게 힘 덜 받으니까 단층일 때는 얼마 조금 완화시켜줘서 250mm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 요 춤 높이는 얼마예요? 1.5T 또는 300mm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요거 알고요. 근데 너비는요? 너비는 뭐라 그러세요? 벽 두께 이상. 그냥 다른 말도 있는데 요거만 벽 두께 이상. 그래서 제가 얘가 그림 그린 거 보면은요, 얘가 벽이 있는데 조금 크게 그린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데 이제 가서 보면은요,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테두리보가. 자, 그러니까 이걸 보러 가지는 말고 이제 어디 가다가 자, 이 빨간 벽돌집을 보게 되면은 페인트를 하얗게 칠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쭉 보고, 아, 이게 테두리보인데 조금 벽보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자, 너비는 이거 이상으로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자, 우리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얘기고요. 디귿은 그냥 뭐 다음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요. 아니면 자, 그냥 참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되는데 자, 요거 1.5T 나오니까 자, 요 1.5T인데 자, 또 우리 기본 과정이지만 또 우리 그냥 배운 거는 자, 조금 전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기초 쌓기, 전번 주에 기초 쌓기 했을 때 기초 벽돌 맨 밑에는 얼마 이상으로 얼마 이 벽 두께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2T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런 게 근데 얘는 춤은 1T고. 자, 얘 기초 쌓기에서는 그죠? 2T 이상이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도 같이 또 보면서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 공부가 이제 처음일 때는 그렇지만 좀 공부가 되면은 자꾸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랑. 그래야지만 잊어버리지도 않고 시험 보러 가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1쪽에 보면은 자, 홈파기 있죠. 자, 이것도 홈파기도 그냥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홈을 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 파는 거에 가로홈, 세로홈 파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벽돌 쌓기시 주의사항인데 시간 좀 됐죠? 그러니까 자, 요 주의사항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 아직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요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기까지 하고 자, 벽돌 쌓기의 주의사항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하자고요. 자,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